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3일차네요. 예, 아마 4주차 교육 중에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계획서의 가장 그 프레임이라는 거 오늘 이제 수업을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사실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이 안에 내용 들어가는 컨텐츠라든가 이제 서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방법과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업가로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 위주로 이제 강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 이제 문제를 어떻게 찾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수업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제 강의는 비즈니스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결국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사업계획서라면, 그 사업계획서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선 그 안에 어떠한 아이템들, 어떠한 고객들, 또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비즈니스가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돈만 버는 거야? 그냥 뭐 물건만 만들면 되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시면 시행착오가 상당히 이제 심하게 많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작은 기업일수록 시행착오가 많아지면 어쨌거나 첫 번째는 자금적인 부분, 두 번째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를 초기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또는 그냥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비즈니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아이템을 모델링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그 모델링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가치를 달성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오늘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단계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대상, 또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장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있으신데,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저희가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기업, 또 잘 못하시는 기업들, 또는 이제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실패하신 기업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모든 100% 완벽한 항목을 찾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거를 좀 나름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가지고서도 제가 이제 한 40시간을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다 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한 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할 겁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즈에서 나온 단어인데, 바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를 함으로 해서 바쁘다. 근데 그 결과물은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바쁘게 했는데도 결과물이 없으면 내가 한 일 자체가 허탈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쁨이라는 결국 다른 새로운 거를, 또는 지금의 현재보다 나은 거를 창출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뭔가, 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한 거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다 비즈니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면 비즈니스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꼭 경제적인 관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왜 그러신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업의 목적이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은 기업은 돈만 벌면 돼. 라는 그런 이제 조금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날아가는 비행기를 거꾸로 뒤로 보내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무조건 돈을 버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이라는 그 비즈니스의 행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값어치를 줄여서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는 사실 두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로서 해야 될 가치가 경제적 가치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얻을 수 있는 돈이 기존에 들어간 게 10이라면 11, 12, 20 이렇게 얻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누려야지만 뭐 또 다시 투자를 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죠? 그런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안 좋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이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더하기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사회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예전에 20, 30년 전에 사실 창업 카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여기에 이 건물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무료 교육,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원 이런 정책들이나 아니면 인프라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버스 타고 이렇게 제가 지금 화명동에 살고 있거든요. 화명동에 사는데 예전에 화명동은 사람들이 와, 그 시골에서 어떻게 서면까지 오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화명동 아시죠? 그쵸? 북구에 지하철 타고 서면까지 오는데 25분이면 와요. 이젠 예전에는 2시간씩 걸렸잖아요. 버스 타고 막 엄청 좁고 그쵸?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인프라 인프라라는 것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게 사회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국가에서는 사회적 기업 경제 너는 돈만 많이 벌어 그리고 세금 많이 내 라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떤 일을 벌리느냐 이제 우리가 안 좋으면 이제 갑질이라는 그리고 종업원들을 정말 소중한 자기만의 고객이 아니라 내 식구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서울에 출장을 이제 제가 자주 다니는데 저는 그 K 회사의 그 마일리지가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막 쌓는 거거든요.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출장 갈 때 보니까 그 회사 게 아니고 다른 회사 거를 A 회사 거를 티켓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K 거 써야 되는데 왜 A 거 줬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하죠. 대표님 지금 K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순간 저도 가슴이 찡했지만 이게 올바른 소비다. 이게 올바른 소비자가 가져야 되고 이게 올바른 시장이다. 그렇죠?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잘해주고 소비를 더 많이 해줌으로 해서 기업을 키워주고 나쁜 일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게. 그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 때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환경들에 대해서 가치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대기업들의 성장을 하면서 네거티브 이펙트, 그러니까 뭐 익스터널리티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볼펜 만들 때 원재료 갖고 와서 공장에서 막 만들고 나면 폐수도 흘러가고 매연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펜이란 하나의 값어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숨어있는 외부적인 다른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걸 좀 봐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얼마쯤 하세요? 한 500원에서 한 2,000원? 비싼 거 한 3,000원 하죠? 편안하게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기업한테 야, 너 지금 밖으로 나가는 외부 효과 이거 다 없애. 폐수 처리 너 다 하고 매연 다 없애고 그리고 공장 소리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도시에 있지 말고 저 어디 산골짜기 공해가 이런 데서 해 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볼펜을 돈 많은 주고도 못 살 겁니다. 사람들이 그 좋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효과를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발전이라는 것에 눈 감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너가 이런 외부적인 효과를 내면서도 성장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너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해서 만든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CSR이라는 거는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나름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CSR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은 그거 정도로 기업을 인정을 해준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업이 좀 성장이 더 하고 또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또 기업들은 경제적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부적인 효과 이상의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오래 가고 그리고 존경받기 위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해야 돼 라고 이제 유엔에서도 선포를 했어요. 자, 지속 가능한 기업이 돼야 돼. 그러면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가치를 너네가 하는 가치가 증가하면서 나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경제적 가치를 늘릴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늘릴 수 있는 공유 가치를 만들어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CSV예요.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뜻이에요. 밸류를, 가치를 공유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을 벌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오래 갈 수 있는 기업, 지속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가치라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거를 성장하는 거는 결국 고객의 가치를 증진하는 거고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 예, 우리 기업의 가치도 증진한다면 그 우리라는 그 안에는 누가 또 있느냐? 임직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식구들,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식구들도 같이 증진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은 가치를 증진하고 처음에는 가치를 창출하고 두 번째는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즈니스는요. 근데 그 가치는 두 가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예, 이해되셨죠? 비즈니스의 시작은 그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혹시 톰스라는 비디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예, 지난주에 보여드렸나요? 예, 그 톰스라는 가치가 바로 이 공유 가치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one for one. 너가 하나를 사면 다른 거를 그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어. 자, 우리가 하는 사업은 너도 신발이라는 가치를 갖고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또 다른 가치를 공유하겠어.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공유 가치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는 가치를 증진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필요한 사람들 또는 시장하고의 거래가 필요합니다.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가치가 필요한 곳에다 있어야 됐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목표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장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시장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켓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이제 뭐 조방 앞에 가면 무슨 시장이죠? 중앙시장인가? 예. 이런 큰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내 제품 또는 내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사람, 예,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사람, 페이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시장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시장입니다.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는 제 시장이거든요. 근데 제 고객,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고 제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장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당 100만원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안 주면 제가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만원 주시겠어요? 돌을 던지겠죠, 그쵸? 이런 사기꾼. 예. 근데 제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성공을 하시면, 예, 다음에 성공하시면 저한테 한 10,000원 정도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자, 딜을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해볼만 하세요? 오케이. 제 고객입니다. 맞죠? 자, 저는 시장이 존재했지만 어떤 걸 제공하냐에 따라서 내 고객들은 돈을 주지 않고 또는 돈을 줍니다. 자, 돈을 주지 않으면 전 망해요. 맞죠? 가치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한 가치를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은 존재해야 되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페이닝 할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해야 된다. 예, 그겁니다. 근데 고객들은요, 다 이렇게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돈을 막 주진 않아요. 저처럼 시장에 가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사보고, 일단 사보고 저질러보고 후회하고 하는 호구는 아니시잖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은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어떤 제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드신다. 어떤 볼펜을 갖고 계시다. 가방을 갖고 계시다. 혹시 선물로 받으신 것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본인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파는 곳에, 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샵에 가서 제가 그 값을 보고 지불하고 사오죠.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기가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해야 돼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욕구라는 것도 있어요. 디자이어라는 것도 하나 더 필요합니다. want, need, 디자이어라는 것도 있는데, 욕구는 좀 하이 퀄러티, 브랜딩,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욕구가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좀 득템하고 싶은 제품들 있잖아요. 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디자이어에 가깝고, 보통은 want, need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시점에, 타이밍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시점에 필요하고 원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고 원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있죠, 그 안에? 그렇죠. 경쟁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커피를 산다. 지금 여 앞에 나가보세요. 무슨 별다방, 콩다방에다가 또 무슨 코끼리다방, 별다방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많은 곳 중에 가서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다 그러면 그 경쟁들 상황에서 뭔가를 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뭘 볼까요?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걸 보냐? 첫 번째가 어느 게 더 나한테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쟤와 쟤가 다른 게 뭔데 그 다른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예, 이 두 가지 봅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쟁적 차별이에요. 예, 경쟁적 가치예요. 경쟁적 가치는 뭐냐? 얘가 얘보다 더 좋으냐 나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피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제가 딱 나가자마자 길 건너 갔더니 왼쪽에 있는 커피점은 3,000원에 팔아요. 그냥 테이크아웃이고요. 커피 맛도 제가 엄청난 이 커피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전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바닐라 라떼입니다.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단 걸 많이 넣어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바닐라 라떼를 먹어봤는데 둘 다 똑같아요. 맛은 똑같아요. 둘 다 테이크아웃이고요. 시설 어떤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2,000원이고 이쪽은 4,000원이에요. 저 같으면 어떤 걸 쓸까요? 2,000원짜리 쓰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경쟁적 가치는 뭐냐면 어떤 기준을 딱 두고
보다 나쁘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볼펜이 있어요. 자, 똑같은 볼펜이에요. 똑같은 볼펜이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이에요. 검은색 볼펜인데 이 볼펜은 일주일을 쓸 수 있어요. 막 쓰면. 이 볼펜은 한 달을 쓸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품질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 쓰는 게 좋죠. 이게 경쟁적 가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보통은 이제 경쟁적 가치는 지표가 있어요. 지표. 예,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 품질, 기간이라든가, 그쵸? 분량,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다, 우월하다, 그렇지 않다, 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경쟁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적이라는 건데, 차별적은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너 뭐 먹을래?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 너 뭐 먹을래? 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예,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딱 놓고 경쟁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죠. 다르다란 얘기입니다. 다르다. 뭐 모카 라떼나 바닐라 라떼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옷을 봐도 좋아요. 똑같은 옷을 갔는데 똑같은 옷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냐? 뭐가 다르냐? 색깔이 달라요. 예,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하얀색. 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브랜드. 자,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하얀색, 난 마음이 밝으니까 하얀색, 나는 좀 살 빠지게 보여야 되니까 검은색. 그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를 차별적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소비를 할 때 일단 필요하고 원해야 되고요. 그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사들 제품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는 거를 고를 땐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가격 검색해보고, 남들한테 물어보고, 품질이 뭐가 더 좋은지, 그리고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뭔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살 때 하시는 패턴이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켓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쵸? 고객은요, 내가 가치가 생성되려면, 가치가 창출되기 위해선, 또 가치가 증진되기 위해선 고객과의 가치가 바꿔져야 되고요. 그런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가치를 살 수 있는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은 반드시 필요하고 원하고 디자이어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가면 경쟁자가 있고요. 그 경쟁자와 차별적인 경쟁적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차별적 가치, 다른 거가 존재하는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제안을 해야지만 고객은 나와 가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해되셨죠? 여기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생산자 쪽으로 올게요. 이제 우리 쪽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얘 만들어야 돼요. 그쵸? 이제 얘를 가지는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이 자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산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개발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마케팅할 사람도 필요하고, 영업할 사람도 필요하고, 구매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생산할 사람, 관리할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하이테크한 기술만 생각하실 이유는 없어요. 잘 되는 기업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반도체 뭐 이런 것들 해서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삼성전자 가치의 얼마라고요?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가치가 250조에서 300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다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250조나 300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삼성전자를 인수를 하고 내가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밖에 안 된 에어비앤비, 10년밖에 안 된 우버가 삼성전자 비교해서 얼마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놀랍게도 2분의 1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2분의 1. 150조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사려면 150조를 주셔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
에어비앤비가 기술을 갖고 있나요?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삼성전자를 들어가 보면요, 반도체 라인도 있고요, 모바일 이 스마트폰 만드는 연구소, 뭐 또 개발, 또 기술 특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나 우버에 들어가 보면 글쎄요, 얘네들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모르겠어요. 안에 더 들어가 보질 않아서 실제로.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모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만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서비스 혁명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죠. 요번 최근에 이제 이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이 제품만 팔아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품은 사실 품질이라는 수준이 거의 유사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예.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한 8대2 정도, 우리가 8을 이기고 있고 2 정도를 뒤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역전. 예. 7대3이에요. 우리가 3을 이기고 7을 뒤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뒤지고 있어요. 예, 특별한 부분,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의 일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나머지 기계나 이런 일반적인 저쪽 아래쪽 이제 시장들은 지고 있어요. 그만큼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에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브랜드, 그러니까 더 많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좋은 소비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로열티,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야 되는 모델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제품만 팔지 말고 서비스화를 시키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제일 많이 큰 예를 따져보면 웅진코웨이가 딱 그 모델이에요. 웅진코웨이가 정수기 제조업을 하다가 코디, 그쵸? 예,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가는 바람에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의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많이 시장을 확보한 거거든요. 최근에 또 타이어 회사 T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세요. 타이어 회사가 타이어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DP가 이제 경제적 이제 성장이 큰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을 보면 전체 GDP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서 60% 이상이 서비스 모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비스 강국들이 이제는 이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1위 기업은 컴퓨터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20년 뒤에 1위 기업은 지금 잘 보시면 1위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많이 쓰고 있는 기업 구글이죠. 데이터. 데이터 기업.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이 이제는 세상을 이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용어도 많이 생겼어요. 서비스 공학이라는 단어도 생겼고,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이테크한 기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서비스 모델도 정말 훌륭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인데요. 피지컬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생산 시설,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생산 시설이 존재를 해야 되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용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미용실이라는 것과 의자, 뭐 가위, 뭐 이런 도구들, 그런 것들을 생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두루마리를 산다 그러면 하나만 사오세요? 아니면 이렇게 24개, 뭐 24롤 뭐 이런 걸 사오세요? 보통은 큰 거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싸니까. 싼 이유는 결국 싸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싸게 공급하는 거죠. 생산자는 하나 만들 때보다 대량으로 만들 때가 더 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고정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고정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하로 만들면 비싼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만들면 예, 싸지는 거예요. 원가가 싸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원재료를 얻을 때 원재료를 주는 사람도 똑같이 이만큼 줄 때와 이만큼 줄 때가 물류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 직접비가 싸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결국 싸질 수 있다. 여러분들도 결국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조를 할 때 이런 대량의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것도 내가 필요한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꼭 그게 내가 다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일단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저 뭐 인력이던 또 기술도 마찬가지, 또 뭐 공장이나 내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쵸?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세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예, 질문이죠, 그렇죠? 예, 저도 주머니 넣어보면 돈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초기 이제 스타트업들은 사실 시드가 한정돼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원이 다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원들은 사실 이제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으면 뭐가 문제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투입비가 많아지죠. 생산은 적다, 투입이 많아진다. 그럼 무슨 얘기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예. 너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소비자가 100개를 원하는데 제가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90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파는 거죠? 효과성이 떨어져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효율성과 효과성? 기억나세요? 효율성은 인풋 대비 아웃풋. 그렇죠? 돈을 넣었을 때 1,000원 넣었을 때 1,500원 만드는 거와 1,000원 넣었을 때 2,000원 만드는 거 어떤 게 좋다고요? 2,000원짜리 만드는 게. 1,000원 넣어서 2,000원짜리 만든 게 효율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성은 잘 파는 거. 그래서 1,000원에서 1,500원짜리 만든 거는 100개 팔았는데 1,000원짜리에서 2,000원짜리 만든 사람은 1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5만원 남고 만원 남았으니까 5만원 남는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효과성.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면 효과성이 떨어지고요. 자원이 너무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자원이 필요한 거죠. 항상. 예, 그래서 보통 성장 단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업이 이제 매 단계마다 이렇게 선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들도 그 성장 단계에 맞는 모델들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예, 인력적인 부분 또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는 기술, 내부의 핵심 역량, 예, 그리고 물적 자원들, 그리고 예, 유동할 수 있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최적화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거야.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이제 자원을 가지고요. 제가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이렇게 잘 만들 겁니다.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가지로 한다 그랬죠? 잘. 두 번째, 좋게. 예. 잘 만들어야 제가 많이 남고요. 좋게 만들어야 잘 팔리는 거예요. 맞죠?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만들면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 시절, 이제 제품이 없을 때 시절에는 그냥 딱 만들어서 말도 안 해도 소비자들이 막 와서 물건 달라고 막 두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흔한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케이스 다 쓰고 계시네요. 그쵸? 예, 저는 갑갑해서 안 씁니다만은 예, 몇 번을 바꿨는데 스마트폰 케이스를 본인들에게 맞는 거 산다고 치죠. 한 번에 그냥 뭐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제 마음에 드네 하고 톡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산다고 치죠. 자, 자기 모델을 한번 쳐보세요. 몇 개 나올까요? 하나 딱 나오나요? 한 10개 정도 나올까요? 몇 개 나올까요? 수만 개가 나올 겁니다. 아마존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한 몇 개월 걸릴걸요? 끝까지 가는데? 예, 매일 하루에 8시간씩 클릭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못 찾은, 예, 전 세계에서 유사한 제품들 내는데. 자, 제가 생산자예요. 원오브댐. 그 중에 하나가 제 겁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소비자가 제 걸 선택하게 해야 돼요. 맞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원수 떠놓고 달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 드릴 거예요? 사업을? 예. 아니죠, 그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다고? 좋다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겠죠. 그쵸? 잘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예전에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쵸? 마케팅. 마켓 더하기 ing. 마켓이라는 거는 시장이죠. 시장이 어때요?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죠. 사람 움직입니다. 팔떡팔떡. 어저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지만 오늘은 팥빙수가 먹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 팥빙수가 먹고 싶지만 내일은 핫한 거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핫도그가 먹고 싶은. 예. 그러니까 사람은 소비자들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트렌드나 또는 이제 주머니 이런 사정에 따라서 소비의 형태나 패턴이 너무 다양해져요. 예. 그렇죠? 똑같은 옷을 20년, 30년 입고 계시는 분 계세요. 똑같은 차를 그런 분 한 분 계시더라고 진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25년을 똑같은 차를 몰고 계시더라고. 가끔씩은 있지만 그쵸? 트렌드가 바뀌는. 그래서 마켓은 ing이기 때문에 마켓 더하기 ing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 뭐냐?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소비자의 변화에 맞게끔 내 제품을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의 역할인데 마케팅하고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간 겁니다. 한 차원 더 올라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스티커 메모를 할 수 있는데 붙일 수 있어요. 그거 뭐죠? 네, 포스트잇입니다. 그게 우리는 포스트잇이 그 대명사죠. 대명사로 돼버렸어요. 3M의 포스트잇이 대명사로 된 거예요. 그쵸? 그게 원래 포스트잇이었나요? 아니죠. 걔네들이 상품의 이름을 포스트잇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포스트잇이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말하니까 자, 메시지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카카오톡이 이제는 그냥 대명사가 된 거예요. 예. 콜라 먹고 싶어요. 저 지금 콜라 사와. 그럼 뭐 사와야 돼요? 예. 그게 대명사예요. 펩시가 들으면 열받겠지만, 예. 뭐 혜태 다 망했잖아요. 들어온 자회사기도 했지만, 여러 콜라들 다 망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어떤 필요한 거나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요, 인지부터 해요. 어떤 제품 카테고리를 딱 인지해버려요. 네. 이장원 가야지? 어디 가세요? 오늘은 내 데이트 있으니까 오늘 철이네 가야지. 철이 비싼데 이런데. 그쵸? 근데 평소에는, 오늘은 그냥 기분도 나쁘고 머리나 깎자. 아줌마한테 가야겠다. 5,000원짜리 남자의 향기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도 여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예, 싼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남자들.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인지예요. 인지. 예. 이 제품을 써야지. 이 제품은 뭐야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인지 과정을 내 제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어때? 라고 인지를 시켜버려요. 사람들은. 이 제품, 그 디자인 좋은 회사 있잖아. 그거, 거시기, 얘기가 나와야 돼. 그거, 방탄소년단. 예, 방탄되는 거. 그 핸드폰 케이스, 유명한 거 있죠. 그쵸? 예, 방탄되는 거, 그래, 그 제품.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 이것들을 인지를 시키는 방법이 소비자 판매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잘 생각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요 제품 속성을 전혀 바꾸지 않고 대박난 제품이 있어요. 제품의 속성은요 시리얼 그냥 바예요. 에너지바인데 그냥 에너지바를 팔았는데 안 팔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팔아봤는데 30개 팔까 말까인데 뭐 하나 바꾸면서 대박을 난 회사예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그 방법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인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시키.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은 내 거는 이래 달라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하이 터치 시대라. 자, 한 사람이 인지를 하면 그 인지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사람의 네트워킹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 사람들이, 혹시 그거 알아? 그래, 그거 유명한 거야.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해요. 그 인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인지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한 사람한테 잘 있으면 그것이 네트워킹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지를 중요한 사람한테 잘 박아놓으면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람한테 할수록 네트워킹 효과가 어떨까요? 크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광고 많이 하잖아요. 블로깅 많이 하시죠. 파워 블로그에 왜 광고 많이 올라오죠. 예, 대기업들이 파워 블로그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사람의 입김, 예, 거기에 있는 블로거의 어떤 파워가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보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티핑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판매,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고민해야 될 건, 고객들한테 전달할 될 건 바로 그거. 그냥 단순히 제품 깔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이 어떻다는 걸 알려야 되고, 알릴 때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와 다르다, 이렇다,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혀야 되고, 그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에 잘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과정. 인지과정. 자, 이제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쏙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 10시간을 해야 될 걸 이제 1시간도 안 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라고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증진합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 가치. 두 번째, 사회적 가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고객. 그렇죠? 고객은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다 있어요. 외부 고객은 말 그대로 저 고객. 내부 고객은 우리 직원들, 관계사, 파트너. 그렇죠? 다 내부 고객. 그러니까 다 고객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갑질하면 안 돼요. 돈 벌었다고.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존재해야 된다고? 고객이 존재해야 돼요. 자, 고객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산다고요? 필요하고 원해야 되고요.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 뭘 줘야 돼요? 경쟁적 가치와 차별적 가치. 그걸 가진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좋게 해야지만 많이 판다 그랬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덕트과 서비스로 바꿔줘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어떻다라고 인지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제품이 어때? 남들하고 달라. 이거야. 너 이런 제품 필요할 땐 이것 떠올려. 이런 거예요. 라고 전달합니다. 자, 비즈니스란 이제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한 문장으로. 비즈니스란 목적은 이제 얘기를 드렸고, 가치 증진, 가치 창출, 가치 증진. 자, 비즈니스란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차별적이고 경쟁적 가치를 가진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고객에게 다시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비즈니스란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고 차별적이고 경쟁적 가치를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다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자, 시작이 어디서 했어요? 시작 어디? 오케이. 끝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그렇다니까요. 놀랍게도.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만들어서 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작은 결국 사는 사람은 고객이 필요하고 원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FCTC라고 합니다. From the customer to the customer. 고객으로부터 고객으로. 물론 이제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잘 파악하는 것. 바로 고객은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올 때 고객이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당황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만들던 그 유명한, 우리 이제 잘 아시죠? 노키아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 망했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거든요. 칼라우버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에서 런칭쇼를 딱 했거든요.
이 자기 아이폰을. 그래서 딱 했는데 칼라우버가 그거 딱 쳐다보면서 허허허허 웃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장난감 가지고 나왔다고. 아니다. 전 장난감이다. 세상의 통신시장을 끌어가는 회사는 노키아만이다. 라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로부터 6년 뒤에 2013년, 14년도에 파산을 해요. 노키아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요. 예. 그리고 나서 2015년도쯤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이 딱 나와서 이제 주주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행사처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IR처럼. 예.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고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우리 회사 잘했고요. 윈도우도 새로 버전 만들었고 잘 팔렸고 전 세계로 확대하고 했는데요.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키아를 인수한 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 노키아가 되게 혁신 기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키아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핀란드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핀란드의 전체 경제의 약 20%를 차지했었으니까. 예. 무슨 회사였냐면 핀란드가 뭘로 유명하죠? 예, 껌 유명하고 자야리톨. 그 이제 나무가 유명하죠? 목재.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 사우나. 그렇죠? 목재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노키아도 목재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70년도쯤에 이제 반도체 회사, 통신 기본 하는 반도체 통신 회사를 인수를 해서 노키아가 전 세계 시장에 아마 맥스 한 60%, 70%까지는 못 갔을 텐데 한 60% 넘은 거는 기억이 나요. 마켓 쉐어를. 예. 저도 예전에 노키아 썼던 기억 나거든. 유명해.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였고. 예, 걔네들은 또 어디 갔죠? 모토로라. 아무튼 그런 혁신 기업들도 결국 망했던 건 시장의 니즈를 잘 몰랐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스티브 잡스가 그 제품을 딱 떠났을 때 일부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좋아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뭐지? 왜 이걸 쓰지? 이거 뭐야? 너무 비싸. 컴퓨터 쓰면 되지. 예, 그냥 핸드폰 쓰면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이게 왜 필요해? 라고 했었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예. 근데 결국은 뭐 스티브 잡스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과 마케팅의 승리였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 트렌드화됐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제품이 됐는데 어쨌거나 고객은 무조건 제품과 서비스가 좋고 이렇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고객은 반드시 그 제품이 자기가 필요하고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예,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사들과 구분해서. 예, 그것이 비즈니스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